긴급 방송입니다.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대통령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고요. 지금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방송을 열었고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대통령님께서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성향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공습 및 체포 작전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니콜라스 마두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하여 방문한 처우 샤유 중국 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담당 특별 대표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을 만났다라며 란후 중국 베네수엘라 중국 대사 그리고 르보 중국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장과 왕하우 동부서 부국장과 류젠 지역 담당관과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참석을 했다라고 이 여성이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 측 특사단과 만나고 있는 영상을 공습 전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공습은 중국 관리들과 회담이 종료된 이후 시작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로라 루머라는 여성이요. 중국 관리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카라라스에 머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머라는 여성은 베네수엘라의 공습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중국 측을 지지를 이제 베네수엘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점에 미국이 공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으로 출국하신 상태에서 긴급하게 올리는 영상입니다. 중국 시 주석을 이제 만나시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의 중국을 논하시기에 앞서 그분을 만나시면은 먼저 여쭤보셔야 되실 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 교포라는 신분을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지게 했던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로라 루머라는 여성도 모스탄과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시 주석님께 지금 제가 감히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시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은 도착하시면은 직접 이러한 일화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정에 대해서 좋게 여쭤봐 주시면은 어떠신지 한번 이러한 대화 좀 나눠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만에 하나 시진핑 주석님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혹은 알아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답변을 기다리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어떠신지 저의 의견을 감히 전해봅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지랖이 태평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를 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으로
국빈 초청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뉴스가 보도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님만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중국의 고위 관료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났다라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등 중국을 겨냥한 부분도 잇따라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그냥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 주석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보가 있었다라거나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알려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내용을 유포한 당사자인 로라 루머라는 여성에 대해서 반드시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미국 측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시진핑 주석의 말로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서 전달을 해야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주석님과 대통령님께서 상의하신 후에 조율하시면 어떠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을 시진핑 주석님께 이렇게 전하시면 어떠신지 해서 이 시각에 이러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관련 일에 네가 무슨 참견이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뭐 오지랖이 태평양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예, 저 오지랖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대통령님의 일에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전 세계는 지구촌 국가가 하나입니다. 함께 사는 지구 아닙니까? 세계고. 그래서 참견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대통령님께 긴급 영상 올리는 것이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도우면서도 내 이익을 챙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영업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병원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해도 너는 영업하는 티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그게 제 영업 전략입니다.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상대방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거, 저는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형성을 이제 해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희 엄마가 은행 근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서울 상고 여상 졸업하셔가지고 펜대로 늙으셨다라고 하신, 진짜 손가락에 괭이가 배기셨어요.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꼭 하시거든요. 사람 잘 사귀어둬라. 그런 말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손자병법처럼 살아라.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네가 두 손가락으로 상대방한테 가르쳐서 남 뭐라고 하면은 세 손가락이 너를 가르쳐서 너한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달래시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 관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잘잘못은 그들이 알아서 따지고 시시비비는 알아서 가리게 판단하게 놔두시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만 우리는 그들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의 말 한마디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나 피해를 주는 당사자에게는요, 본인들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이 도움이 안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도움이 됐지 불편함을 형성을 하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45세 살면서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요. 저는 어려서 집중력이 많이 부족해서 별명이 산만해였습니다. 그래서 만해 선생이었어요. 집에서. 만해 한유문이 아니라 산만해에서 산자 빼고 만해. 저희 삼촌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만해 왔다고. 만해 이 선생이라고. 제가 이씨니까. 예,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기원을 몇 달을 다녔어요. 일시적으로. 기원에서 어르신들이 저와 바둑 두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리기도 했고 요만한 애가 와갖고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와서 뭐 한다고 하니까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셨겠죠. 이제 제가 바둑을 잘 모르니까 정석대로 두는 것도 아니라 이제 엄마가 말씀하셨겠죠. 쟤 산만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줘라. 주변에 이제 부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두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는 방식이 이 정석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마구마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한마디로. 엉망진창. 수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바둑도 속 산만한 거예요. 바둑도. 수양을 삼으라고 보낸 것인데 다른 의미가 일도 없었어요.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저는 압니다. 내가 바둑 잘 몰라도 나아가야 될 판인지 멈춰야 되는 판인지 압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둑의 고수라고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라면은 지금 시 주석은 고민 중이실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라면은요. 대국인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패권 국가 사이에서 대국의 대마불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셔서 우리 중국도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니 참으로 난감하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거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같은 정상끼리 얘기를 좀 하자. 지금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안 났는데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냐. 당신 평화 추구하지 않느냐. 근데 당신도 답답하지 않느냐. 지금 국가가 지금 마약으로 쪄들어가고 있고 우리 중국은 옛날에 마약으로 막 난리가 나지 않았냐. 한번 그런 일도 있고 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국가가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나도 트럼프 당신 마음 이해 충분히 한다. 그거는 씨를 말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화가 불같아요. 이 사람은 뭐가 어떻고 국제법으로 다루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현재는 귀에 안 들어가요. 씨알머리도 안 먹혀. 대통령님.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안 겪어봤지만 그 사람 생김을 보세요. 얼굴이 관상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똥구멍 살살살살 긁어주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응? 그 사람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냥 우쭈쭈쭈 해줘야 돼.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화난 사람한테는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화난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당신 너 그래서 뭐 잘못했고 이런 말 하잖아요. 맨날 뒤에 해도 안 들어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난 사람한테 자초지정 따지잖아요. 100% 딱이 맞아요. 딱이 맞는다고요. 그 사람 말 다 들어줘야 돼요. 제 영업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 방법을 쓰셔라. 알려드리세요. 대통령님께서. 아, 나도 안다. 우리나라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 우리는 그 몇백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한국을 봐라. 한국을. 그 예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18년인가를 장기 집권한 적이 있다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확인시켜 줬는데, 그때 당시에 지미 카터라는 미국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라고는 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자국 중심이지 않냐. 우리는 그런 걸로 좀 하나가 되지 않느냐. 미군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통령 그 한 명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이 관리 감독 하에 미군이 차라리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처럼 국방을 지켜줬던 것처럼 하면 어떠냐.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진핑 주석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하게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거를 시진핑 주석의 입으로 하시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알아서 잘 이렇게 정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셔라. 그때처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처럼 우리 작전이 우린 말이 잘 통하잖아요? 저는 배운 게 짧아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은 깊으시니까 알아서 힌트를 드리면은 10가지를 하시잖아요? 그때처럼 하시라고. 답답해서. 그럼 말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도 없고, 베네수엘라도 없고, 남미도 없고, 우린 다 얻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님. 모르겠어요. 이성락 안보실장이 이런 거를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거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해당 의견이 수렴을 이제 트럼프가 해준다라면은 시진핑 주석의 위상도 살 것이고, 그리고 이때 덧붙이는 겁니다. 우린 싹 빠지는 거죠. 시진핑 주석님,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시진핑 주석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싹 빠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절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함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작전이라고. 왜냐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니까 남북 관계만 페이스메이커가 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세계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진핑 주석님한테 말씀하셔라. 그래서 지금 긴급방송입니다. 새벽 5시 10분에 내가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아 진짜 네,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BBC 뉴스 코리아 바네사 뷰술라 라테 라틴 아메리카 에디터 BBC 온라인 뉴스, 이 사람이 기사를 쓴 걸 보니까 조선일보 기사 쓴 대로 썼더만요.
당신 BBC 뉴스 코리아 당신도 깔 수 있어. 내 조중동만 까는 게 아니야. 당신 똑바로 해. 똑바로. 대통령님 파이팅. 하여튼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뭐 알아서들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긴다.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긴다. 알으셨죠? 잘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미움을 안 받아요. 그리고 대통령님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김현지 부속실장님 좋은 분 압니다. 아는데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고민을 저도 입장에서 많이 해봤고 차라리 그분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 자리에 보수 인사분 뭐 이제 윤희석 과거 부대변인 같은 분들 차라리 보수 인사를 차라리 부속실장으로 앉히시고 김현지 실장님을 차라리 정치를 시키시면 어떠신가 해서요. 인지도를 쌓았잖아요. 본의 아니게. 물론 그분 좋은 분인 거 압니다. 아는데 자꾸 공격 대상이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산이라든지 뭐 계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대통령님이 점지해 주실 만한 곳에 저는 그분 정치를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의 공과 사에 대해서 찾아보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측근들을 인사 채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을 이제 자르실 때 했던 말씀이 자네들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본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읍참마속 하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